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왜 열심히 일하는데도 부자가 되기 어려운 걸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도 부자들은 왜 저보다 훨씬 더 쉽게 돈을 버는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의 답을 찾아줄 책, 월급만으로는 돈을 버는 걸 절대 이기지 못한다를 소개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돈 버는 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돈이 우리의 삶과 사고방식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진짜 부자가 되는 비밀을 알려줍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이 흥미로운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이 책의 핵심 내용을 더 깊이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에서 무료 PDF 요약본을 다운로드하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꼭 함께 해보세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돈과 삶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얻으실 거예요. 본론 1부자의 시작, 그리고 서울대 신학 깨기. 먼저, 이 책의 저자는 서울대 출신입니다.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서울대 나왔다고 성공이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서울대 나오면 잘 살 거야 라는 말 믿어본 적 있나요? 저자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서울대생도 다른 학교 출신도 성공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죠. 하지만 서울대생이 약간 더 높은 성공 확률을 가진 건 사실입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자본을 운용하는 능력, 그리고 기회를 포착하는 눈에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저자는 자신의 부자 여정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산 1억 원을 모았을 때 20억 원, 50억 원, 그리고 지금은 100억 원에 이르렀죠. 이 과정에서 그는 매번 책을 썼고 그 경험을 생생히 기록했습니다. 부자가 된 후 가장 큰 변화는 뭘까요? 바로 부자의 삶과 사고방식을 직접 체험하고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이건 단순히 돈이 많아진 것 이상의 가치를 줍니다. 부자가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선택의 자유가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어 메뉴를 고를 때 가격표를 안 보고 원하는 걸 고를 수 있다면 그 자유가 바로 부의 힘입니다. 본론 이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 그렇다면 돈이 많아지면 정말 행복해질까요? 이 책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흥미로운 연구들을 소개합니다. 1974년 리처드 이스털린 교수는 이스털린 역설을 발표했어요. 소득이 낮을 때는 돈이 늘어날수록 행복도 커지지만 일정 수준, 그러니까 연봉 1억 원 정도를 넘어서면 행복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기준은 2010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데니얼 카너먼과 앵거스 디턴의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들은 연소득 7만 5천 달러가 행복의 기준점이라고 봤어요. 하지만 저자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그는 돈이 많아질수록 행복이 증가한다고 주장해요. 왜냐? 돈은 자유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돈이 충분하다면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죠. 그럼 인생의 선택지가 훨씬 넓어집니다. 이것밖에 할 수 없다와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한다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죠. 예를 들어 레스토랑에서 가격 걱정 없이 원하는 메뉴를 고를 수 있다면 그 작은 자유가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이는 거예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많을수록 선택지가 넓어지고 그만큼 삶에 대한 만족도도 커진다. 본론 3돈이 인간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 책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는 돈이 우리의 행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연구들이에요. 2019년 사이언스에 실린 분실된 지갑 찾아주기 연구를 보죠. 전 세계 40개국 335개 도시에서 1만 7,003개의 지갑을 일부러 잃어버렸어요. 현금이 있는 지갑과 없는 지갑, 두 가지로 나눠서요. 연구진은 현금 없는 지갑이 더 많이 돌아올 거라고 예상했죠. 왜냐? 현금이 있으면 사람들이 돈을 챙기고 지갑은 안 돌려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현금이 있는 지갑의 회수율이 더 높았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있을 때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지갑을 돌려주려는 노력을 더 많이 했어요. 이건 돈이 단순히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도덕적 행동까지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또 다른 사례로 이스라엘 보육센터 실험이 있어요. 부모가 아이를 늦게 데리러 올 때 벌금을 부과했더니 오히려 지각하는 부모가 늘어났어요. 원래는 5%였던 지각 확률이 10%로 2배나 증가했죠. 왜 그랬을까요? 벌금이 도덕적 책임감을 대가로 바꿔놓은 거예요. 부모들은 돈을 내면 늦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이 실험은 돈이 사람들의 행동을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본론 4돈의 심리적 효과와 플라세보. 돈은 우리의 심리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2005년 스탠퍼드대 바바 시부 교수팀의 실험을 보죠.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같은 에너지 음료를 주고 한 그룹에는 가격이 2.89달러 지금 물가로 약 1만 원라고 했고 다른 그룹에는 할인받아 0.89달러 약 3천 원라고 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비싼 음료를 마신 사람들이 피로를 덜 느꼈어요. 같은 음료인데도요. 이건 플라세보 효과 때문이죠. 비싼 가격이 품질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그 기대감이 실제로 우리의 경험을 바꾼 겁니다. 비슷한 실험으로 진통제 가격에 따라 효과가 달라졌어요. 2.5달러짜리 진통제를 먹은 사람들은 0.1달러짜리를 먹은 사람들보다 20% 이상 높은 진통 효과를 느꼈죠. 또 다른 퀴즈 실험에서는 1.89달러 음료를 마신 사람들이 0.89달러 음료를 마신 사람들보다 평균 3개 더 많은 퀴즈를 풀었어요. 이 모든 결과는 돈이 우리의 인식과 행동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혹시 비싼 커피 마실 때 더 맛있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이 효과예요. 본론 5부자의 사고방식과 네오필리아. 이 책은 부자의 사고방식을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해요. 바로 네오필리아와 네오포비아입니다. 네오필리아는 새로운 것에 긍정적인 태도를, 네오포비아는 새로운 것에 부정적인 태도를 뜻하죠. 스티브 잡스를 예로 들어볼게요. 그는 새로운 제품을 끊임없이 만들어낸 혁신가였지만 옷은 항상 같은 청바지와 블랙 티셔츠를 입었죠. 옷에 대해서는 네오포비아였던 거예요. 저자는 부자들 중에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부를 쌓은 사람도 있지만 한 가지 성공 원리를 반복해서 부자가 된 사람도 많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 저자는 엔비디아 주식을 샀을 때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오르는 기업이라는 단순한 원칙을 따랐어요. 복잡한 반도체 지식이나 AI 트렌드를 몰라도 이 원칙만으로 큰 수익을 냈죠. 이건 부자가 되기 위해 천재적인 통찰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단순하고 명확한 원칙을 꾸준히 따르는 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본론 6기본 소득과 돈의 사용 방식. 이 책은 2024년 미국 오플리서치사의 기본소득 실험도 소개합니다. 1000명에게 3년간 매달 $1000를, 2000명에게는 $50를 지급했죠. 결과는 어땠을까? 저소득층과 중소득층은 음식과 교통비에 더 많이 썼어요. 저소득층은 부족했던 먹거리를, 중소득층은 먹고 싶었지만 비싸서 못 먹었던 음식을 샀죠. 하지만 고소득층은 달랐어요. 그들은 주로 집 렌트비에 돈을 썼어요. 더 좋은 집에서 살려는 욕구가 강했던 거죠. 흥미로운 점은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은 취업률과 근로시간이 줄었다는 거예요. 돈이 생기니까 일을 덜 하게 된 거죠. 이건 돈이 선택의 자유를 준다는 저자의 주장을 뒷받침해요. 하지만 건강면에서는 병원 방문이 늘었어도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나아지진 않았고 정신적 스트레스 감소 효과도 1년차 이후 사라졌어요. 이건 돈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스털린 역설과도 연결되죠. 본론 7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마이클 샌델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인용하며 이 책은 돈이 도덕과 정의를 침해할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해요. 예를 들어 미국 일부 교도소에서는 돈을 내면 더 좋은 감방으로 옮길 수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멸종위기종인 검은 콧불소를 15만 달러에 사냥할 권리를 판대요. 심지어 이누이트 원주민은 바다코끼리 사냥권을 돈으로 팔고 있죠. 이런 사례는 돈이 공정성과 도덕을 훼손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샌델은 도덕, 정의, 생명 같은 영역은 돈으로 거래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현실은 자금 부족 때문에 이런 거래가 일어나죠. 한국의 복지 관련 조사도 비슷한 문제를 보여줘요. 2021년 조사에서 59.5%가 복지 확대에 찬성했지만 73.6%는 자신이 세금을 더 내는 건 반대했어요. 이른바 룸프 현상이죠. 부자들조차 부동산이 많은 사람은 세금 인상에 반대하지만 고소득자는 찬성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부의 형태에 따라 사고방식이 달라진다는 걸 보여줍니다. 본론 팔자본과 노동의 냉혹한 현실. 이 책은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인용하며 자본 수익률이 노동 수익률보다 항상 높다고 말해요. 40년 동안 양복을 만든 사람보다 40년 전에 아파트를 산 사람이 더 큰 부를 쌓았죠. 왜냐? 자본은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빠르게 이동하지만 노동은 직업 전환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의사가 돈을 많이 번다고 누구나 의사가 될 수는 없죠. 저자는 TMF 미국 장기 채권 ETF 투자를 예로 들며 장기 투자와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금융위기 때 주가가 폭락하면 큰 수익 기회가 되지만 그걸 잡으려면 자금 관리와 심리적 안정성이 필요하죠. 저자는 엔비디아 주식을 사서
큰 수익을 낸 사례도 소개해요. 그의 원칙은 간단했어요.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오르는 기업에 투자하라. 복잡한 지식 없이도 이 원칙으로 부를 쌓을 수 있다는 거죠. 본론 구부자가 되는 사고방식. 마지막으로 이 책은 부자의 사고방식을 강조해요. 코넬대 다스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고소득자는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저소득자는 부정적으로 봤어요. 이 긍정적 마인드가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부를 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 주식이나 부동산이 오를 거라고 믿는 사람은 투자하고 오래 들고 있을 수 있어요. 결국 부자는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돈을 벌기 위해 천재가 될 필요는 없어요. 단순한 원칙을 꾸준히 따르는 게 중요하죠. 이 책은 돈이 단순히 물질적 풍요를 넘어 삶의 선택지와 자유를 주는 도구라는 걸 알려줍니다. 결론 및 마무리. 여러분, 월급만으로는 돈을 버는 걸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단순히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에요. 돈이 우리의 삶, 행동, 사고방식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진짜 자유와 행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책이죠. 이 책을 읽어보시면 돈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으실 거예요. 아래 링크에서 PDF 요약본도 꼭 받아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